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진짜 얼마나 빠른지 이번 주면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용주 씨 네. 얼굴만 봐도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활기차고 즐거운 연말은 아니죠. 그 어느 때보다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고 각별히 주의해야 할 연말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진짜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 없는 내년 2021년을 위해서라도 올해 연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용주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 못 나가도 분위기만은 좀 내려고 제가 뭐 이런 안경, 루돌프 안경도 좀 써봤고 누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러니까. 준비를 해봤어요. 귀여워요. 사실 요즘에 마음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기분이라도 낼 수 있으니까 좋긴 맞습니다. 한 것 같아요. 네. 올해 어른이지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뭐죠? 백신? 백신? 백신. 예. 아니, 저는 마스크 없는 2021년. 자주 네. 받고 싶어요. 네. 진짜. 맞아. 전 세계인이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영 씨는 더 그럴 것 같은 게 서영 씨가 이제 항상 스스로 강조하는 게 이제 자체 발광이잖아요. 네. 근데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잖아.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자, 뭐 어쨌거나 2021년에는 부디 코로나 없는 세상을 다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벙커문 활짝 열어볼게요. 칠십 년대 80년대 홍금이 존재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면제해주던 날이 크리스마스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죠? 루돌프가 과연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산타가 왜 이렇게 굴뚝에 집착하는 것인지. 루돌프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이게 이제 네, 오늘의 주제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기다려지는 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동안 신박한 벙커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어렵고 또 조금은 무거운 주제들을 네.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랜선으로 작게나마 크리스마스 특집을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오늘만큼은 시민들의 즐거움을 과학으로 더해주는 신박한 벙커입니다. 즐거우시라고. 맞아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네.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힘드신 분들 계셨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유행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크리스마스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백화점에서 159년간 이어져온 성탄절 산타 방문 행사를 취소했다고 해요. 해야죠. 근데 평소에 이 행사에는 매년 2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거 지금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안 안 되죠. 되죠. 네네.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만 해도 이렇게 연말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을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들과 함께 랜선 크리스마스, 비대면 크리스마스, 언택트 크리스마스 즐기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분까지 우울해지지 말자고 우리 밖에 못 나가더라도.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모신 분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벙커 어른이들을 위해서 모신 오늘의 지정 생존자 원종우 대표 모십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산타클로스를 아직도 믿고 혹은 밀고 있는 드문 어른이 원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TBS에서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저 라디오를 매주 3년 9개월 동안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마치 친정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TV 촬영은 처음이에요. 진짜요? 반전이네. 저도 목소리만 항상 들었었는데 네. 약간 산타 할아버지 좀 닮으셨네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오늘 네. 저희에게 좀 선물 같은 많은 이야기를 맞습니다. 들려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표님,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 탄생일.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예. 없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죠? 원래 성경에 뭐 성탄절이 적혀 있진 않은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양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딱 봐도 겨울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아마 가을이 아닐까 추론이 돼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속고 아니, 살았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탄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12월 25일 날 즈음에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예. 로마의 그 태양 신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2월 21일이 동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사실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쯤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랬다는 설이 있고요. 혹은 이제 나중에 4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런저런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결정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었다. 와, 저는 이거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뭐 진실은 뭐 알 수 없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글로벌 축제 휴일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궁금한 게 이 기독교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 직후에 정권이 처음 들어섰을 때만 해도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미국의 가장 큰 공휴일이었던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의 공휴일로 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 당시에는 개신교 신자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막상 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했을 때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게 의아해했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빨간 날이니까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특별한 게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러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전통인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하면 연인의 날로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오. 그것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70년대, 80년대 정말 슬픈 시기에 통금이 존재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면제해주던 날이 크리스마스였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연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데렐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집에 늦게 들어가도 되고 밖에 돌아다녀도 되고 하니까 연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공휴일이 크리스마스였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벌써부터 크리스마스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러면 세계인의 축제이자 연인들에겐 또 다른 기념일이자 또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의 날인 크리스마스. 과연 크리스마스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과학이 존재하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키워드 알려주세요. Merry Christmas.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네. 이번 키워드는 시크릿이라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원래 오시던 그분 맞아요? 뭐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허허허. 이번 키워드는 시크릿인데요. 아니 대체 크리스마스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까요? 시크릿 하면은 일단은 전효성 씨죠. 네, 굿나잇 키스 너무 달콤해 잘 자요 우리 아기. 본인도 이제 민망하죠? 저는 아마도 산타 할아버지와 관련된 시크릿이 있지 않을까 저 그건 생각을 진짜 합니다. 할아버지.
네. 아, 그런가? 진짜 산타 산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인 것 관련된. 같아요. 그런가요? 몰래 오셨다가 몰래 가시잖아요. 아, 그래서 시크릿.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까지 정말 산타가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다들 몇 살까지 믿으셨어요? 저는 믿진 않고 밀고 있습니다. 아, 밀고 있는 거죠? 아, 있어요? 이러고 밀고 있는 거죠?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네. 영국 엑스터 대학교의 크리스 보일 교수가 전 세계 성인 남녀 1,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산타의 진실을 알게 된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평균 8살. 아하. 그리고 8명 중에 1명은 진실을 알게 된 순간에 부모에게 강한 배신감을 아니, 이게 배신감 드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럼 맞아. 감사할 일이지. 고마워해야지, 이 녀석들. 근데 어쨌든 간에 집단으로 거짓말을 친 거잖아요. 그건 좀 그래. 아, 그거는 엄마 좀 아빠가. 아름다운 맞아. 거짓말. 아름다운 거짓말이죠, 근데 이거. 어렸을 때 조금 배신감 들긴 하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어느 순간에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산타가 여러 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산타가 여러 명이냐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산타가 굉장히 많지 않으면 전 세계 아이들에게 동시에 선물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런 것도 계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예. 다각도로 계산한 걸 제가 봤어요. 최근에 본 거에 따르면 산타가 선물을 줘야 할 아이들이 3억 7,800만 명이고 한 가구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어린이들이 한 2.5명 정도 있나 봐요. 네. 방문해야 할 가정이 9,180만 가구. 너무 많네요. 아, 이걸 과학자들은 왜 연구를 한 거야? 이걸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믿음이 안 가는, 존재할 수 없겠다 진짜. 그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것도 24시간 안에 시차를 생각을 해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게 좀 또 들죠. 날 밝기 전에 또 왔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구가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쪽에서 항상 저녁과 밤이 오는 쪽을 따라서 계속 달리게 되면 네. 그럼 이 자전을 고려해서 산타에게 31시간의 선물 배달 시간이 주어지는데 총 31시간 동안 9,180만 가구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초당 822.6 가구를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썰매는 초당 1,050km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음속의 3,000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을 쏘듯이 쫙 달리면서 엄청 빨리 달리다가 거기서 진짜 가구마다 굴뚝에다 정확하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쏴주면서 달려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근데 산타가 왜 이렇게 굴뚝에 집착하는 것인지부터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역사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산타클로스라는 게 상트 니콜라우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상트 니클라스. 성 그래서 니콜라우스. 한국말로 하면 성 니콜라우스. 성 니콜라우스 경이 굉장히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어 하고 이웃들을 돕고 싶어 하는 분이었는데 이웃집 딸 중에 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그러한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 돈 가져 이럴 수는 없으니까 굴뚝으로 돈을 이렇게 던져서 넣어줬다고 해요. 마침 그 굴뚝으로 넣는 벽난로 옆에 양말이 걸려 있었는데 그 안으로 이렇게 쏙 금화가 들어갔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네. 때 이렇게 양말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산타가 굴뚝을 통해서 양말에 선물을 넣어준다는 일화가 이 성 니콜라우스의 좋은 행위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대표님 같이 크리스마스 전날 밤마다 산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한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호.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흔히 노라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예. 노라드와 구글에서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부터 산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정확도를 위해서 정찰 위성과 대공 레이더망까지 동원을 해서 산타의 위치를 추적한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산타도 동의를 한 건가요? 이거 위치 추적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산타한테 동의를 안 받았죠. 아, 근데 이거 뭐 받아야 돼. 실제로 1955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단지에다가 산타랑 여러분들도 연락하실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아무 전화번호나 적어 놓았는데 네. 그 전화번호가 하필이면은 노라드의 전신 조직의 어머. 이 방공센터의 직통 번호였던 거예요. 어떻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단지를 보고서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 어디까지 오셨어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한 지금 거죠. 어디쯤이세요? 네, 네. 그랬더니 그날 근무 담당자가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잘못 걸려왔으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는 충격을 먹고 막 울기 시작하니까 그쵸. 오 마이 갓. 아, 내가 산타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산타 흉내를 내주기 시작한 것이 그 이후에 아이들의 동심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서 실제로 전화도 받아주고 대응도 해주고 하다가 이제는 사실 전화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찾다 보니까 위치 추적하는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산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반려동물? 파트너가 있어요. 네. 반려동물. 사슴뿔을 가진 루돌프, 용주 씨 루돌프. 네, 방금 루돌프가 사슴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슴. 여기서 잠깐만. 이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또 다시 이거 돌아왔습니다. 폐지됐잖아.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한 이거 계속 됩니다. 아이고야. 예, 근데 루돌프가 사실은 정체가 사슴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요? 예, 사실은 루돌프의 정체는 사슴이 아니라 순록. 순록. 고라니라뇨. 너무하시네. 모르니까. 순록이에요, 순록. 순록. 그 루돌프 사슴코는 그 노래. 네. 이 노래의 원 제목이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요겁니다. 근데 이 reindeer라는 게 이게 한국어로는 순록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 제목과 가사를 좀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순록이 사슴으로 이렇게 둔갑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좀. 한국에선 술록이 없으니까. 네, 여기는 네. 순록이 없는 동네잖아요. 같은 동물이 아닌 건가요? 같은 과인데 네. 순록을 제가 캐나다에서 한번 봤거든요. 네. 집채만 해. 정말 커요. 정말 커요. 깜짝 저도 캐나다에서 놀랐어요. 봤어요. 안 그래도 저도 걱정했거든요. 어떻게 루돌프는 그 선물을 다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말 이상 황소같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커요. 깜짝이야. 오, 진짜. 그렇구나. 순록은 뿔의 모양도 다르게 생겼고요. 훨씬 더 뿔이 많이 더 풍성하게 나 있다고 할 수 있고 덩치도 큰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사슴의 경우는 수컷만 뿔이 나고 암컷의 경우는 뿔이 거의 보이지 않죠. 순록의 경우는 암수 다 이렇게 풍성하게 뿔이 나 있습니다. 산타는 왜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하필 순록을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노래 들어보시면 왜 산타가 왜 루돌프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앞길을 비춰주렴. 루돌프가 밝으니 루돌프 코. 썰매를 끌어주렴. 그러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술록의 코는 진짜로 반짝일까요? 아니 가사에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실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과학적인 당연히 실험이 있나요? 이런 걸 과학자들이 놓칠 리가 없죠. 네. 이런 시시한 것은 반드시 합니다. 이런 시시한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술록의 코가 빛나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3년에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대학의 켄 임수 교수팀이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열 화상 카메라로 술록의 머리를 촬영을 하면 코에서 밝은 오렌지 빛이 나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뭐지? 술록이 몸에 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따뜻하지만 몸 안에서 생기는 열도 배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코하고 입으로 열을 배출하니까 이 부분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 오렌지 빛으로 빛나게 보인다. 이제 실제로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살펴봤는데 이제 술록의 코에는 사람의 코보다 약 25%나 많은 모세혈관이 있다 그래요. 과학적이야.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술록의 코에 있는 모세혈관에 흐르는 피의 양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그 열화상 카메라로 비치면은 오렌지 빛으로 보일 정도로 이 코에서 이렇게 열의 발산이 많은 거예요. 아 진짜 되게 시시하고 쓸데없는데 과학적이야. 되게 과학적인 분석이야. 요 너무 부분은 재밌어요. 조금, 요 부분 조금 설득이 되네요. 그러게요. 설득당했어요. 근데 산타가 루돌프를 선택한 또 다른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또 있어요? 가사 중에 또 안개 낀 성탄절 날에도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북극 주변에 가게 되면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 눈도 많고 안개도 많이 껴있고 그러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면 썰매를 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순록의 경우에는 눈이 굉장히 밝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2011년도에 영국 런던대 안과학 연구소에서 글렌 제프리 교수팀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순록의 눈은 이 6개월 이상 밤 속에 어두컴컴한 지역에 살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만 보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만 보는 게 아니라 자외선 영역의 빛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루돌프를 선택한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면접을 통해서 얘가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다 검증하고 루돌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루돌프는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장 박사님께서 사슴은 뿔이 나면은 다 수컷인데 네. 술록은 수컷도 뿔이 나고 암컷도 뿔이 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뿔의 유무로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아무래도 수컷이 좀 힘이 좋으니까 수컷이 아닐까요? 놀랍게도 암컷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왜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술록은 낙꿀을 가지고 있는데 수컷은 매년 12월에 뿔갈이를 해요. 뿔이 다 빠져. 대머리야, 민머리. 면접을 봤는데 수컷은 뿔이 없는 거야 12월에. 얘가 왜 뿔이 없이 왔어? 너 탈락. 합격할 수 없습니다. 면접에서 통과할 수 없죠. 그래서 암컷입니다. 암컷이에요. 이게 또 과학적으로 또 이걸 또 연구를 하신 분이 예, 계세요. 증명됐죠. 근데 아무리 그런 쪽에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네. 이 암컷 루돌프가 선문까지 매달고 하늘로 뜰 수 있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루돌프가 과연 어떻게 날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이 안 되죠. 궁리를 많이 했어요. 유니콘도 아니고. 1997년에 네덜란드의 네이메겐 대학의 한 연구진은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줘서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술록 자체를 공중에 띄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 누군가가 그 술록과 똑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자기장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또 한 거. 명의 혹사. 자, 이게 뭔가 약간 뇌피셜처럼 들리긴 하는데 그때 이 실험에서 걸어줬던 자기장이 대략 16테슬라 정도 됐다고 해요. 술록이 아주 어린 술록으로 따져도 대략 평균에서 우리가 200kg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기장보다 거의 100배 이상 센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개구리 들어 올려줄 수 있는 16테슬라도 거의 단지 하나, 아파트 단지 하나를 다 파버릴 정도로 지하로 넣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지를 필요로 했는데 이거보다 100배가 크려면 그러니까요. 거의 뭐 역삼동 하나, 동 하나 크기의 자석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결정적으로 네. 루돌프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엄청난 세기의 자기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주고 또 이동까지 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결국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한 거야? 과학자분들은 안 바쁘신가 봐요. 오늘 주제가 말이죠. 사실은 네.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가 아닌가. 설명하자면 과학자들이요. 크리스마스에도 실험해야 되는 과학자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실험이 휴가를 갈 수가 없거든요. 매일매일 데이터를 내려면은 정말 남들은 다 크리스마스 가고 가족과 보내고 선물 받고 이러는데 과학자들은 혼자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해야 되는 날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런 이론들은 그 크리스마스에 외로이 혼자 맞아요. 실험실에 남아있던 네. 과학자들이 그래도 크리스마스 관련돼서 내가 뭐 이론이나 수학 공식 볼 게 없나라고 이렇게 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과학자들을 바라봐 주세요. 미쳐버린 것입니까? 자, 이쯤에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네. 이번 키워드는 두근두근이라네. 즐겁네요.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 특집을 맞아서 메시지도 특별한 목소리로 도전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두근두근이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그 연인들끼리 보내는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두근두근한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기를 2군씩 먹는다? 정답! 저 두근씩 먹을래요. 아, 먹어야겠다. 두근두근. 자, 그런데 이제 즐겁고 들뜨는 크리스마스지만, 크리스마스에 안타까운 일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심장질환자들이 많아지는 시기래요. 예를 들어 이제 스웨덴의 룬트 대학교, 웁살라 대학교 연구진이 병원을 찾은 약 28만 명의 케이스를 분석을 했는데요. 16년 동안 나라 전체에서 발생한 심장 관련 질환을 다 살펴보니까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크리스마스 보름 전후에 비해서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15%,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37%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심장 질환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관련이 있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은 과체중이나 비만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폭식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을 수 있는데 룬트 대학교의 데이비드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끝없이 먹고 마시게 되어 있다. 이게 이유가 아닐까. 찔려라. 너무 찔려. 과식과 폭식. 네, 이게 그렇긴 사실 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뭐
적당히 노는 거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거든요. 성탄절 기간 중에 일본, 독일, 미국 등 3,000명의 이제 참가자들을 체중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인의 경우 무려 800g이나 그 며칠 사이에 독일 국민 평균이 그만큼 늘어난 평균의 거죠. 평균 800g 씩. 모집단을 갖고 간 거겠지만요. 미국인은 600g, 이야. 심지어 일본인도 500g이나 늘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살이 찌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는 스웨덴 연구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인슈타인 의료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성탄절 기간 동안 이 심혈관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 연휴 기간 중에 과식이나 네. 과음, 적은 운동량, 거기에다가 의료기관의 휴무. 맞아요. 네, 뭐 겨울이 또 기온이 많이 낮아지니까 심장 질환자들에게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조금 좋은 의미에서 이 두근두근이라는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진짜 그 크리스마스가 주는 설렘, 이 맞아. 두근두근 이런 게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똑같이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인데 사람이 이상하게 그 파블로브의 그 개처럼 이 크리스마스만 오면 항상 왜 이렇게 기분이 들뜨는 건지. 그때쯤 되면. 매년 겪는 일이라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우리가 매년 이런 어떤 설렘을 느끼거나 기분이 들뜨는 이유는 사실 우리 뇌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기간을 배웠느냐와 상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인지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스키마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조직화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볼 때도 여기에 맞춰서 특정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는 뭔가 들뜨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라고 그러면 이제 뇌가 스키마를 발동하면서 아 이때 또 뭔가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네. 크리스마스 과학계의 풍경이 어떨까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좀 같은데요. 쉬세요, 제발. 이제 저기요. 일 좀 그만하자. 아, 루돌프 어떻게 띄우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쉬세요. 그만해. 아니 근데 또 제가 루돌프에게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만해. 자 바로 로봇 루돌프가 등장을 했어요. 오. 플록이 실제로 날지 못한다면 로봇이라도 그래, 자기장은 너무 힘들었던 거야. 네. 네, 그래서요. 로봇이라도 그 로봇 전문 기업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로봇 술록들이 산타의 설매를 끄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새롭게 루돌프 로봇을 만든 건 아니고 이 개의 형태와 움직임을 본따서 만든 스팟이라고 하는 그 로봇에다가 뿔 같은 것들을 달아서 루돌프처럼 보이게 변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 자체가 좀 화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굉장히 균형을 잘 잡고 그리고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어도 넘어지지도 않고 쉽게 건너가는 모습의 동영상이 너튜브 같은 곳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그 스팟을 이제 루돌프를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한번 보여준 거죠. 루돌프도 이제 좀 쉬어야 돼요. 노동량을 생각해보면요. 이게 학대지, 이게. 맞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은퇴하고. 간에 1년 364일은 쉬잖아. 아, 그렇죠. 네. 아니, 루돌프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분들이 쓰셔야죠. 제발 이제 이런 연구 그만하시고. 과학계 하면 또 빼놓을 데가 이제 우주인데, 네? 우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 이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데서 트위터도 올리고 이렇게 다 하세요. 네. 동영상도 올리고 다 하시는데, 1973년에 스카이랩이라는 당시에 이제 우주정거장이 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보낸 거. 근데 3명의 우주비행사가 이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카이랩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뭘 했냐면은 우주 식량을 담았던 빈 깡통을 모아서 트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겠다고. 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없었어요. 선물도 안 오고 거기서 심심하고. 산타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일종의 시위였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이렇게 24시간 지구 관제센터하고 통신해야 되고 이러니까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오히려. 크리스마스인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날 임무 수행을 거부를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합의를 유도를 한 거예요. 나 이제 우리 좀 널널하게 하자. 우주 최초 파업이다. 그렇죠.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트리는 파업의 상징. 드리는 파업의 상징. 좋습니다. 근데 과학계에서 사실은 조금 일상으로 좀 돌아와서 어른이 되면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즐거움이 좀 많이 좀 순화된다? 약간 좀 흐릿해진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기대가 좀 많이 줄고 마냥 또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크리스마스 지나면 또 이제 한 살 더 먹으니까 이거 어떤 기분인가요?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20대, 30대 미혼 남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설레지 않은 연령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31.6세라고 하더라고요. 여성은 약 30살 정도, 그리고 남성은 좀 철이 좀 더 없죠. 약 32살 정도의 무뎌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전히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렘이 남아있는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문화 때문이 아닌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도 선물 때문이죠, 사실. 사실은 그렇죠. 결국엔 선물이다. 그분이 선물 안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리가 없죠. 선물 안 주시면 도둑이죠, 뭐. 함부로 집에 침투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맞아.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무단침입. 와서.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 미시던 분이. 무단침입. 네. 뭐 어쨌거나 선물하면 진짜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예. 사람도 좋고 막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안 주나요? 뭘 쓴 선물을 아니 갖고 주는 싶어요? 사람도 좋대요. 무슨 선물 갖고 선물은 저요? 네. 선물은 뭐니도 뭐니죠. 아니 또 영수한테 돈을 달래. 깡패야 누나. 그냥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더 기분 좋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기쁨이 더 크다에 대해서는 실제로 뇌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오. 사람들한테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고 돈을 줬어요. 그 돈이 선물인데 누군가는 이 돈을 내가 그냥 받은 거야 라고 가져도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 돈을 또 다른 선물처럼 자성금으로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뇌 안에서 이 두 그룹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를 봤더니 돈을 그냥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도파민 분비가 됐어요. 아싸, 좋다, 기분 좋다, 돈 땄다 이러면서 이제 기분 좋아하는 이런 뇌에서의 보상 영역의 활성화가 관찰이 됐는데 이거를 그냥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자성금으로 내주었던 주는 사람 쪽에 뇌를 봤더니 받는 기쁨 외에도 사람들 사이의 결속력을 다져주는 사회적 애착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위 이쪽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서 결국 선물을 주는 쪽은 사람과 사람이 좀 끈끈하게 뭉치는 서로의 어떤 결속감을 다지는 그러한 역할을 선물을 주는 것이 할 수 있다. 저는 이 주는 기쁨은 용주 씨한테 양보할래. 누나한테 양보할게요. 아니야. 나 용주 씨가 정말 많이 기뻐하고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줄래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빨리. 누군가 줘. 사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중에 때로는 이제 우리의 이익이나 혹은 뭐 남의 감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의 진화심리학자인 가드 세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이제 젊은 성인들 중에 남성들이 여성보다 낭만적인 선물을 여성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뭔가 마음을 얻으려고 혹은 뭐 내가 이 정도 뭐가 있다라는 걸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죠. 짐작이 되죠. 과시 좀 해봐요. 별로 누나한테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이 좋아하는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애를 하면서 선물을 주는 것은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한다고 그래요. 네. 심지어 아주 정말 미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곤충들한테서도 발견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덴마크의 어로스 대학교의 연구진에 따르면은 그 수컷 닷거미의 경우는 짝짓기에 앞서서 이 암컷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른 맛있는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싸가지고서 암컷에게 선물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컷이 너무 굶주려 있으면은 짝짓기보다도 먹는 거에 이렇게 눈이 팔려서 자기를 잡아먹지 말라고 먼저 배불리 먹이고 나서 구애를 들어가는 의미도 있다고는 해요. 돌고래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 수컷 돌고래가 바다에 사는 무척추 동물인 해면류를 부리와 이마를 이용해서 암컷에게 구애할 때 마치 우리가 꽃다발을 바치듯이 이 해면을 이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바치는 이런 행위를 여러 차례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항상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암컷이 거절을 하게 되면은 수컷이 화가 난 나머지 마치 우리 인간은 꽃다발을 던지듯이 이 해면류를 암컷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수컷 돌고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예전에 그 CF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 낙엽 던지면서
뭐 되게 웃기다. 자기 마음을 안 받아줬다고 그거를 앙컷한테 다시 던지고 왔다는 게. 매너는 솔직히 조금 없네요. 그러게. 예, 그거는 그러니까 안 받아준 이해하겠는데. 거예요. 그런 돌고래니까. 돌고래는 짝짓기 하기 어렵죠. 맞아. 네. 인정하는데. 여기서 교훈은 아쉬운 쪽에 어쨌든 뭔가를 줘라. 그러면 어떤 선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뭐 팁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뭐를 주시던 간에 네. 포장을 엉성하게 해라. 예? 대충. 진짜요? 아니 이 반대 비싼 아니에요? 선물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장도 꼼꼼하게 예쁘게 해야죠. 왜 갑자기 엉성? 이만한 쇼핑백에다가 명품 오. 마크 거기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 아닐까요? 기대감 때문이죠. 오. 물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를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차라든가 혹은 명품백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포장을 해도 되겠지만 그건 포장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생으로 이렇게 줘도 돼. 그렇죠. 포장을 너무 잘하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심지어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미국 네바다 대학교의 제시카 리존 박사 연구진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너무 꼼꼼하게 포장이 되면 기대가 높아지고 대충 포장이 되면 선물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서 열어본 다음에 만족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포장이 엉성하면 오히려 반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딱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 열었다가 약간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이런 식의. 선물과 관련된 재밌는 실험이 하나 더 있는데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선 한 그룹에게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를 선물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음악 들을 수 있는 전자기기 외에 음악 한 곡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쿠폰까지 같이 줬다고 합니다. 한 달도 아니고 한 곡이요? 한 곡. 한 곡. 네, 그랬더니 어느 쪽이 더 만족도가 내려갔을 것 같아요? 내려갔다고요? 네. 당연히 그냥 준 쪽이 내려가죠. 나는 왜 한 곡 안 줘요? 네. 네. 근데 결과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오? 오히려 무료로 한 곡을 들을 수 있는 이 조그만 조건을 하나 추가로 준 쪽이 만족도가 20%더 떨어져서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덜 느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이걸 전문가들은 선물의 역설, 그러니까 present paradox라고 그래서 더 줬는데 왜 싫어하지?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은 더 준 게 더 준 게 아니라 큰 선물은 큰 것만 주는 게 더 낫고 오히려 껴서 주는 조그만 것들이 이 선물의 가치를 낮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선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답게 생존 키트 대신 우리 벙커의 제작진이 저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저 너무 설레요. 얼른 열어보러 가볼까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만인의 축제이자 이 평소에는 돌아보지 못했던 이웃에게까지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크리스마스. 그 의미만큼이나 우리 선물 꾸러미도 아주 풍성해 보입니다. 얼른 열어보고 싶어요. 제 거 먼저 꺼내볼게요. 빨리빨리. 다 내 건가? 아니야. 알아요, 욕심내지 알아요. 마시고요. 어떡하지? 이거 내가 원하던 거면. 휴대전화?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마스크 패치네요. 마스크 패치? 네. 마스크 패치가 그 뭐예요? 마스크 착용하다 보면은 뭐 본인의 입냄새라든가 아니면 담배 냄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잖아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요거를 마스크 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요렇게 해요. 요런 데다가 그런가 봐요. 요렇게 맞아. 붙여서 향 나요. 향 너무 좋아. 아, 진짜? 약간 민트향 같은 거 나는 것 같아요. 상쾌하네요. 귀엽다. 우와. 좋아. 휴대전화는 아니지만 정말. 만족합니다. 네. 요즘에 마스크 정말 많이들 쓰시니까 개성 있게 또 붙이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데코레이션 효과도 생기겠죠? 네, 좋은 네네. 향도 나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제가 또 꺼내볼게요. 이거는 이거. 차별할 거예요. 엄청 크잖아요. 엄청 좀 잡아줘요. 야, 내 거보다 큰데. 엄청 커. 뭐야? 이거 거예요? 대표님 거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래요. 거예요. 감기 전에 빨리 주세요. 그럼 이렇게 가져가 마시고. 이게 근데 포장이 훌륭한 게 좀 네. 기대가 무너지지 않아요. 배웠잖아, 지금.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딱 맞겠다. 야, 대표님 딱 야 맞겠어. 크다 커. 양말이야. 양말 근데 한쪽만 줬어. 한쪽만.
야. 이게 그 대표님이 산타의 존재를 믿고 계시다라고 하셔서 크리스마스에 딱 맞는 아이템 좀 준비하신 것 같네요. 아니 차라리 신을 수 있는 걸 주지. 아니 요거 근데 너무 예쁘니까 창가에 걸어두시면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산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선물 여기다 넣을게요. 아, 너무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선물도 꺼내볼게요. 아, 이건 요거는 제가 한번 꺼내봐도 꺼내볼까요? 될까요? 네, 본인 거예요? 요거는 아마 그다음 순서 약간 요거 이것도 누나 이거 큰데? 그럼 내거 꺼내줘. 나 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게 뭐야? 진짜 매워. 노트북 아니야? 패드인가? 그 패드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아닌데? 잠깐만. 일단 바꾸자. 아니 잠깐 누나 이거 뭐 거울인가? 이거 뭔지 이거 알겠어. 그거다. 이게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거기다 휴대폰을 네. 끼우면은 화면이 맞아. 커지는. 이렇게 요거죠? 이거 맞죠? 이렇게 보이나요? 우리 카메라에 혹시 보이나요? 카메라에 보입니까 이거? 와. 이야! 네, 이렇게 놓으면은 이 스마트폰의 화면이 더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건데, 아무래도 이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미드, 영드 아니면 뭐 신박한 벙커 재방송 뭐 이런 거 보라고. 좀 이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굉장히 저렴하게. 요거 시가 제가 알거든요. 아, 요 진짜? 시가. 초저렴한데,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셨나봐요. 자, 선물 또 남았죠? 자, 이번에는, 여기 안에 있다. 우리 강 기자님 선물 조그만 거가. 조그만 거가.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야죠. 이거 하나 뭘까요? 준비되어 있어요. 보이지도 않네. 이건 뭘까요? 뭐예요? 뭘? 이거 붙이는 온도계. 오, 진짜? 네네네네. 붙이는 온도계. 네, 아이 체온에 따라서 패치 색이 달라져가지고. 애들 온도. 네, 애들 온도를 이렇게 체온. 측정할 수 있는 거. 신기하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은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그 옛날에 기분 반지 같은 거. 그거 아니 옛날 사람 그거 뭔가요? 기분 반. 처음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네. 편리하네요. 체온에 따라 아이들의 상태를 또 볼 수 있는 게 딱 코로나 시국에 오. 딱인 선물. 그러게요. 네, 저 우리 집 아이한테 꼭 갖다 줄게요. 이거 내 선물은 아니네요. 아이 선물이네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선물 우리 정 박사님 오, 뭘까요? 회초인가? 진짜야? 회초인가? 뭘까요? 철좀 들라고. 이게 뭐예요? 뭐야? 이게 뭐지? 지팡이에요? 지팡이. 지팡이 아니야? 이거 아직 할 나이 아닌데. 지팡인데? 이거 운동기구예요. 운동기구요? 네. 이거 운동을 그거구나. 한다고? 그 한쪽 줄넘기 발에 한쪽 걸고 네. 이렇게 줄 넘으면서 하는 거. 제가 자꾸 다이어트 얘기했더니 운동도 하라고 살 빼라고 주신 것 같네요. 역시 우리 제작진 세심합니다. 이걸로 핑크 오늘 색깔로. 2,000개 하고 가시죠? 좋습니다. 네, 저희가 다 찍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선물들을 좀 봤는데, 시가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과학을 살아가시는 이 협찬 주님들, 우리 주님들, 저희 좀 예쁘게 봐주셔서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시가 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맞는 선물들과 또 코로나 시기에 요긴하게 쓸 가성비 값 선물들 잘 봤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물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마음 예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 대표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뭐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를 그냥 심심하게 보낼 뻔했는데 이 신박한 벙커 출연한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선물까지 드렸으니까 꼭 걸어놓고 주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네. 네. 기상청에서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린 확률을 계산한 결과 약 30%의 확률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모두가 고생한 올해엔 새하얀 크리스마스가 찾아와서 전 국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밝게 기분 전환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즐거운 연말이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진 만큼 정말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거 모두 잊지 않으셨죠?
아쉽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신박한 벙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